신비로운 외형 덕분인지 유독 많은 이야기가 전하는 진안의 명소 마이산. 이 산이 품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설화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했던 애국의 마음. 나라의 독립을 당당히 외친 기계가 이곳 진안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마이산입니다. 이 마이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불가사의로도 꼽히는 거대한 돌탑인데요. 수십 년에 걸쳐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돌을 쌓기를 반복하면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일궈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자연의 걸작 마이산에 인간의 역작을 남긴 주인공, 바로 이가병 처사입니다. 1885년 25세 때 이곳에 들어와서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을 쌓은 목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동학혁명이 일어나 나라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나라에서는 그 중공군을 들여가지고 동학혁명을 처단을 하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일본의 손을 벌려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중공군을 쫓아내고 동학혁명가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뒤숭숭한 일로 인해서 인생의 무상을 겪고 난 백성들의 108번뇌의 모든 망상을 치유하고 하늘에게 알리고 소원을 비는 탑을 음과 양의 이치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서 30여 년 세월 동안 이 탑을 다 쌓았다고 합니다. 이 탑들을 보시면 탑 위에 중심축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축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돌들이 쭉 모여져 있는데, 그 의미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다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돌탑처럼 혼란한 시대를 이겨내고 곧 평안이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 하나하나에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거듭 위기에 직면합니다. 1894년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어 을사늑약과 고종 황제 강제 퇴위까지 조선은 건국 이래 가장 큰 혼란에 빠지는데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에 맞서 9년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의병입니다. 의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부대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키자,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민병대, 자유대 해서 자기네를 지키는 것은 하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서울과 싸우고 진주가 싸우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전라북도민들이 의식이 별나요. 정부의 벼슬을 하고 하는 것에 목매이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살고 억압받는 걸 싫어해서,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제일 많이 일어난 곳이 전라북도고, 그래서 이 뿌리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새 나라 창업의 꿈을 담아 하늘에 기도를 올린 마이산. 조선 건국의 서사가 깃든 이 유서 깊은 공간에는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자는 고종 황제의 뜻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비례물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례물동은 논어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예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고종 황제께서 이 글을 내려주셨습니다. 조선을 침범한 일제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거죠. 조선 건국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자 외세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하는 강건한 마음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고종 황제께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 글을 내려주시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고종. 비록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그의 뜻은 강건하게 이어집니다. 1905년에 강제적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관부가 일제에 의해서 설치가 된 해가 바로 1905년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고종 황제께서는 1907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우리 조선의 이준, 이상설, 이의종 같은 특사를 헤이그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순종을 임금으로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순종을 임금으로 만들어 놓고 정리조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1907년 8월 1일에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전국에서 청년들이 들불처럼, 거센 들불처럼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의병을 발기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익히 아시고 1998년에 친필로 호남 의병 창의 동맹단 결성 지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장소입니다. 1907년 8월 1일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고 바로 다음 달인 9월 12일에 이석영 장군이 여기서 호남 지역 최초로 의병을 봉기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제를 지낸 고천제를 지내고 1000여 명이 넘는 의병이 여기서 의병의 출정식을 한 셈이지요. 독립운동에서 진화는 쌈터였다고 했지. 말하자면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우기 제일 좋았던 곳. 그래서 의병들이 가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진안, 부주, 장수. 처음에 창의동맹단이 결성을 했던 이석영 의병장이 임실 성수분이십니다. 마이산에서 조금만 나오면 몇 킬로 안 떨어져서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제일 응거하기 좋은 곳.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있어도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양쪽이 사방 바위산으로 싹 둘러서 있어서 은신하기도 좋고 아마 이런 이유로 거기에서 창의동맹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호남 지방 최초로 조직적인 항일운동의 첫 봉화를 올린 곳. 그곳이 바로 이곳 마이산입니다. 이석영 장군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에 고하는 셈이죠. 그때 하늘에 이런 축문을 낭독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무릇 우리가 뭉치는 일은 모두 순국하고자 함이니 나라의 만세를 위해 효보다 충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때에 사사로운 정에 얽매인다면 신명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응징하소서
그게 우리나라 기본 정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역사적으로 배워온 게 첫째는 효, 그 다음에 충 그랬는데 이거는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로 봤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우리 그만 둘 수 없다라고는 사고가 차 있었고 그것이 거의 국민들 앞에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쌓여 있었지 않은가. 그야말로 요새 말로 민주화 정신이 다 배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인 교육 때문이고 그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정신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근데 이석영 의병장님 선비요.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휘는 해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28명 부대장들을 배치를 해갖고 같이 싸우기로 했고 군인들한테 지켜야 할 질서를 강조하는 군율을 만들고 모든 걸 체계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젊었던 전해산 의병장이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 전라남도로 내려가서 의병으로서 전투를 제일 많이 한 건 전해산 의병장. 지휘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분은 이석영 의병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덕망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오를 형성한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한 호남의병 창의 동맹단. 그들의 치열했던 발자취는 이석용 의병장이 직접 남긴 기록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수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결국은 지하로 들어가 구국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해 군 관내를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전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의병을 해산하고 나서 전역제 돌아다니면서 죽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단도 쌓아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위로제를 지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없으니까 비밀 결사를 만드는 게 임자동 밀맹단이라고 비밀 결사를 해서 돈을 모아서 독립군을 도와주자 우리가 중국으로 가자 뭐 일본에 가서 무엇을 하자 이런 논의를 했던 임자 밀맹단이라고 그러는 비밀 결사 운동도 하셨습니다. 1913년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다가 군자금 담당을 맡은 친구의 배신으로 일제에 체포돼서 그 다음 해인 1914년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석영 장군이 36세 되는 해였습니다. 외로운 신하 10,000번 죽어도 마음 변치 않으니 사람으로 머리 숙여 사는 것보다 훨씬 낫네. 국권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진안군 주천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서슬퍼런 일제의 눈을 피해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제를 올렸는데요. 그 명맥은 벌써 10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많은 이름이 머무는 또 하나의 공간, 바로 이산묘입니다. 이산묘는 조선 건국의 정신과 구국 항쟁의 뜻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서울의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고요. 지금 영광사로 써 있는데 저 영광사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친필로 써주셨답니다. 이 안에 34분의 독립운동가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과 충신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의사와 열사를 모신 이곳에는 항을 의병의 선봉에 선 이석용을 비롯해 독립운동의 거목 백정기 그리고 나라를 팔아넘긴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맞선 이재명 의사 등을 마주할 수 있죠. 이재명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재명 의사는 1909년에 매국노 이완용을 칼로 찌른 주인공이십니다. 매국노 이완용은 이때 칼로 저격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평안도 선천에서 태어난 이재명 의사. 그의 본관이 바로 진안 이씨입니다. 비록 이곳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뿌리로 이어진 인연으로 진안에서는 그의 추모 사업회를 세우고 동상과 기념관을 마련해 그 행적을 빛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하와이로 건너가 가지고 농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906년에 미국 본토로 들어가서 독립운동 단체인 공립학회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1907년에 본국으로 귀국을 해서 본격적으로 매국노 을사오적인 이완용을 처단할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2세 되던 1909년 12월 22일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이 열려요. 이완용이가 명동성당에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재명 의사가 칼을 몸에 지니고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는 이완용을 어깨와 허리 두 차례로 칼로 습격을 합니다. 그 전에도 다른 작전을 몇 개를 했어요. 안중근 의사 같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려고는 깃도 세워서 평양에서 대기를 하다가 말렸어요. 이거 평양은 복잡하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말리니까 못 오고 왔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 괴수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외적들을 처단을 해야 한다고는 모임이 있었는데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오는 걸 알고 칼을 숨기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막 찔러서 여러 번 여기를 찔러서 부상을 입혀고 잡혔는데 비록 이완용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의 의거는 일제의 심장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청년 이재명은 뜻을 함께한 이들을 끝까지 보호한 채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그가 죽음 앞에 남긴 것은 굳건한 다짐이었습니다. 1910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이재명 의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더라도 수십만 명의 이재명이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무장 독립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대한독립의 외침은 이곳 진안에서도 활활 타오릅니다. 1919년 3월 25일 진안읍 장날에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함성이 멀리 산골 장터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3.1운동도 지난해 그 화동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발굴돼서 이 학교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스토리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각 시군마다 자기네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발굴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해줘야 된다. 이곳 진안에서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근 20일에 걸쳐 만세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들은 전영삼과 오기열, 황해수인데요. 만세운동을 촉구하고 이끌며 독립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흐르고 있는 피의 흐름은 독립정신이나 민주화 정신이나 다 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때 12월 3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지를 했잖아요. 정신은 살아있는데 자부심이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역할은 필요하지 않은가. 지도자가 앞장선 사람만 포상이 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기억에서 지금 지워졌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발굴되지 못했다. 크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함으로 마음을 모으고 행동으로 뜻을 보인 이들이 머무는 곳. 전북 진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마운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남아 있습니다.